1월 19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코스피는 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224일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왔고 금요일에 반등을 해주면서 5일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라 또 단기적인 강한 반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긴 한데요. 미국 증시는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지탱해주는 반면에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크게 하락이 나왔죠. 삼성전자도 대주주 블록들 이슈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금요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상승 힘을 크게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반등이 없었다면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돌아섰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5일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224일선을 강하게 깨진 것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LX세미콘 보시겠습니다. LX세미콘은 특별히 다룰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 같은 의견이고요. 더블바텀 지점 근처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천천히 계속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요일에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5일선에 걸치면서 이번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원래 계획대로 72,000원 라인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상방으로 방향성이 나온 이후에 지수가 눌리면서 같이 쏟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크게 상승해주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상승 채널 하단 리테스트 지점까지 와 있는 상태네요. 이제 여기서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아주는지 잘 지켜봐야겠고요. 최소한 121선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돌파가 나와주면 상승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채널 하단 라인을 깨지 않고 또 지지를 받아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지지를 받아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 바로 매수 타이밍이 나올지 아니면 한 주 더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에 비해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결국은 하방으로 크게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힘을 잘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유동성이 작은 것도 있지만 일단 에코프로가 계속 하락세에 있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감 브리핑에서 에코프로는 끝난 것 같으니 최선의 자리라 생각되는 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하락도 장기간 동안 크게 하락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쪽이 지금은 실적이 좋게 나오기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중간에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선반영으로 보고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세를 지속할 확률이 높겠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수가 좋아야 개별 종목들도 힘을 잘 받으면서 상승을 해줄 텐데 고금리 환경인과 동시에 개인들 자금이 에코프로에 크게 묶이면서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224일선을 터치를 한 이후에 하락이 다시 나오는 중인데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224일선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APTC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는 듯 싶었는데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224일선을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224일선 근처에서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지수 빠지는 데는 장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다시 회복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듯이 조만간 이쪽 장기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최근 찍은 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온다면 잠시 손절을 하고 기다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33,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온 상태인데요. 지금 살짝 깨고 내려가면서 물린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강하게 깨고 내려갔다고 보긴 어렵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다시 반등하면서 이쪽 추세 라인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하락 추세가 계속이 되면서 5일선을 맞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판단이 된다면 잠시 손절을 하고 기다려야겠습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이 하는 예상은 언제든 틀릴 수가 있고 틀렸을 때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제넥신은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버텨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손절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모든 이평선들을 위에 둔 자리까지 하락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역배열 위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 초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 더블 바텀 레벨까지 내려온다면 매수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121선 위로 다시 확실히 안착을 해줬을 때 매수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크게 다룰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600원 라인 위로 올라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루트는 600원 라인 위로만 상승을 해준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490원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요일에 매수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490원부터 480원까지 매수를 들어갔고 매도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금요일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면 금요일에 찍은 이 고점이 최고 고점일 거고 일시 반등이 아니라면 아마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살짝 눌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다시 강한 상승을 한번 내준 만큼 바로 아래에 있는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만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